네,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신안산선 위주로 해서 뜨거운 곳이 어디이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실제적으로 그 라인에 혹시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지금 침대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곳은 제 별장에 와 있고요. 지금 살짝 좀 돌려드릴까요? 살짝 돌려드리면 저기 앞에 비키니장, 비키니장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촐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안방에 침대 앞에서 지금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합니다. 아 근데 여기 제가 왜 왔냐면 어제 이쪽 또 근처에 제가 또 낙찰을 또 받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명도 어제 이사를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잠깐 왔다가 오늘 여기서 이제 자고 어제도 자고 오늘도 여기서 또 잘 계획인데 자면서 뭐 칼럼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도 혹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해 볼까 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돈을 받고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좀 예쁘게 치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또 그냥 평소에는 항상 늘 아무도 돈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렇게 서민으로서 살고 또 강의 나갈 때는 갑부로서 살기 때문에 서민 갑부로 살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모자 쓰고 여기 스카프만 가렸고 실제 이 옷은 잠옷바람이긴 합니다. 요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해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때는 화장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안산선 네, 물건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다면 뭐 가서 우리가 금매로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경매로 나와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사는 형태가 많이 되잖아요. 뭐 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쪽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호수마을 아파트입니다. 얘를 갖다가 클릭해 보면 3월 17일에 매각일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현재 변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뭐 매각일이 언제 잡힐 건지에 대해서 정의 궁금하시면 요 안산 5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 사건 번호 이야기하시고 물어보시면 아마 경매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감정가 2억 4,700이고요. 시작을 했고 지금 30% 아무도 이제 입찰을 하지 않아서 30% 떨어진 1억 7,290만 원의 이제 최저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평수로는 28평, 전용 면적이 22.5, 그다음에 74제곱미터에 시작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층인데요. 전체 10층에 5층이니까 여기서 기준으로는 한 7층 이상이 로얄층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은 살짝 빠지는 그런 금액 기준층에서 조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을 찾아봤더니 뭐 특별히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지금 강제 임명수 씨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임명수 씨가 전입일 2017년 3월 3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분이 다시 경매를 신청한 걸 보니까 아마도 전세 보증 반환 채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 임차 계약서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입이 17년 3월 13일이고 어쨌거나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이 강제 기입 등기 2019년 7월 8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배당도 신청을 했고요. 어쨌거나 대항력을 따진다고 하면 2억 8천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낙찰이 됐었을 때는 인수되는 게 없겠지만 지금 이 경매 기입 등기보다 어쨌거나 이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2억 8천 밑으로 낙찰이 될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쵸? 가령 만약에 2억 5천에 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을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우리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돈을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줘야지만 이 사람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000세대 정도 되는 그 단지입니다. 그리고 118동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맨 끝 라인에 이쪽 어디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후문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 끝머리에 있는 118동 동향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지에서 향을 조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전에 지은 것들은 판상형이 많은데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형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예전에는 그 향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판상형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높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향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 동향이라든지 남서향 이런 형태로 건설사들이 배치를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향은 아니고요, 동향으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앞뒤로 뭐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문이 있어서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뭐 호수공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근처에 도보 얼마 안 있어서 이마트 정도까지도 근처에 있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주변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나가면 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상업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다 있어서 실거주 하기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안산선 라인을 찾아서 물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 신안산선 라인이 이쪽 상업지구를 관통을 해서 이쪽 호수공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여기가 이제 그랑 시티자이 송산, 이제 이쪽이 송산이고 여기가 그랑 시티자이죠. 핫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위치가 괜찮다라고 보이고, 물론 이 근처 이 신안산선 라인에 있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여기 뭐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맨날 이제 저도 입찰하러 가면서 이 고전 오차라든지 이쪽이 좋겠다라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맨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느낌은 법원에 자주 갈 수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 생각이었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신안산선에 대한 부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신안산선 라인을 이렇게 이제 걸쳐져 있고요. 요거를 좀 달리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요게 신안산선 라인 점점점점 선이 이렇게 있죠. 요 중앙역이 그 환승역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노선도에 봤었을 때 그 신안산선 라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걸어서 뭐 5분 만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대로변이니까 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분 안쪽으로 충분히 이제 중앙역에 도착해서 타고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시세를 하고 있는지. 한번 금액이 지금 감정가가 2억 4,700에 나왔는데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한번 시세하고 전세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물건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94 공용 그 공급 면적으로 해가지고 94였었을 때 우리가 이제 74 제곱미터 28평형만 한번 그 해봤습니다. 이게 해봤더니 지금 이제 매물로 나온 것이 10층에 10층 탑층이 2억 7,500. 그다음에 이제 한번 매매부터만 쭉 먼저 볼까요?
자, 2억 7,500, 10층에 2층, 2억 7,500. 똑같이 2억 7천, 2억 7천, 2억 7,500, 2층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층이 2억 5천, 그 다음에 2억 7천, 8층이 2억 7천, 요거 1층이 2억 5천,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가 된 건데, 요 부동산에서는 아직 그 삭제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2억 7천, 동양, 2억 7천, 그 다음에, 2억 8천, 1층인데 2억 8천도 있고, 그 다음에 2억 7천, 2층, 그 다음에 또 2층인데 2억 7,500. 아마도 요것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서는 2억 7천에 내놓고 어디에서는 7,500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영업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억 7,500에 내놔도 막상 자기가 한 500 정도는 깎아줄 요량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업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2억 7천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여긴 동양이고 남양이구나. 예, 요게, 그렇네요. 그럼 달리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남양이 2억 7천에 2층이 나왔고요. 동양이 2억 7,500.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일 금매는 2억 7천이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건 5층이죠. 그러면은 2층하고 5층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뭐, 그래도 저는 2층보다는 5층이 좀 낫지 않을까. 어쨌거나 금매는 현재 2억 7천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를 한번 보면, 전세가 9층이 2억 4천. 그 다음에 똑같아요. 2억 4천 똑같은 집. 그 다음에 2억 4천5백, 2억 4천. 그 다음에 2억 4천. 9층이 중복적으로 나왔네요. 이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건이 한 2개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2억 4천 7층하고 9층 2억 4천, 그 다음에 중간에 2억 4천5백, 한 3건 정도. 여기서 제일 높은 가격은 2억 4천5백이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2억 4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매매가 2억 7천이 가장 금매로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2억 7천. 요 2억 7천이 이제 8층이 2억 7천인데, 요것도 한번 사실 확인 전화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가 된 물건이 아직 삭제가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거래로서는 매매가 지금 금매가 2억 7천, 그 다음에 전세가 2억 4천5백짜리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2억 4천. 그러면은 요 갭이 한 3천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인지 한번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가 얼마에 나왔었죠? 얼마에 나왔었냐면, 자, 얼마에 나왔었냐면 2억 4,700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19년 7월 달에 이때 나왔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 2월 11일 날 유찰이 됐죠.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네이버 시세에 봤었을 때, 네이버 시세는 거의 실시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2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억 7천에서 2억 7천5백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5층이니까 그냥 어때요? 지금 이 가격을 감정가를 지금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때 2월 달에도 안 들어왔을까?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안산 요쪽이 지금 급속도로 몇 달 사이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때 2월 11일 정도가 요 2억 4,700이 매매가가 좀 있었을 겁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요 가격에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제 싸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불과 이제 한 달도 좀 안 지나서 지금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대로 지금 흘러가고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낙찰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억 4천7백이면 거의 전세가가 지금 2억 4천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거의 전세가에 지금 맞물려 가는 가격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막상 가도 별로 물건이 없을 것 같아요. 물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국토실거래가도 보면 이제 올 2월 달에 2억 4,800 2층이 있긴 있네요. 있었고 10층이 2억 7천, 그다음에 2억 4,50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 12월에서 1, 2월 달 정도는 한 2억 한 뭐 5천 정도에서도 이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해서 유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3월달 현재 매물 시세로는 한 2억 7천까지 해서 2억 7,500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느낌적인 느낌은 이게 얼마에 써야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아무래도 2억 4,700, 제 생각에는 무조건 100% 넘습니다. 2억 4,700은.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찰가 예상을 한번 시세하고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2월 11일자에 받았고 이러면은 전세가 지금 한 2억 4천, 전세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아까도 봤듯이 한 물건이 두 개에서 3개 정도밖에 없더란 얘기죠. 이 2000세대, 이 28평형이. 그러면은 낙찰을 받아서 한 2억 4천5백 정도에 약간의 뭐 수리를 하든 아니면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도배장판 정도만 해도 한 2억 4천에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내 돈 한 1,000만 원, 뭐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얘를 한번 전세를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죠. 그 사이에 올라가는 거는 뭐 또 보너스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을 타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물건은 현재 강제 경매로 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 채권으로 강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강제 경매 기입 등기 2019년 7월 8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 2억 8천에 대한 이상 낙찰이 됐었을 때 아무 이제 낙찰자가 인수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가령 뭐 2억 6천에 낙찰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얼마?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줘야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입찰을 해야 될지, 사실 뭐 요 100%를 쓴다고 해도 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금액인 것도 같아 보여요. 2억 8천 이상은 낙찰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제가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전세가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게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주변에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지역 쪽에 이제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세가가 되게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18년 정도 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호재 때문에 매매 가격은 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뭐 살짝 회복이 이제 그 메트로시티가 이제 그 전세나 매매가 이제 다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주변 아파트들까지 이제 매매하고 전세가 이제 끌어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호재까지 같이 더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2억 8천 정도에도 충분히 내가 전세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그 정도로 쓰셔야지 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거는 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요 금액,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하시고, 시세 조사를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옆에 있는 초지역도 지금 한승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이쪽 초지역 쪽에 근처에 가보면 한번 요 금액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죠? 볼까요? 얼마 정도 하는지. 예, 지금 여기가 84, 32평 정도 기준이 매매가 7억 1천, 뭐 이렇게 나오네요. 7억 1천. 그 다음에 72. 아까 우리가 74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7평형 정도가 한 6억 2천. 그러니까 요즘은 다 신축이 가격을 다 이끌고 나가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19년 이제 6월에 입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엄청 마이너스 P도 있었고 뭐 물건이 막 허다했었었는데, 이게 뭐 하여튼 근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오른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예, 부동산이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신축 아파트 18년 차이가 나지만 뭐 이제 요 초역세권 쪽에 있는 아이들이 한 7억 정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한 2억 8천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이 새 아파트에 가서 살고도 싶지만 뭐 그래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또 그곳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잘 생각하셔서 입찰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